풍수지인 여러분, 풍수로 삶을 디자인하다. 월드 풍수지 강별상정입니다. 풍수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산과 평택의 경계, 무봉산 자락에 자리한 진이항교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진이현의 중심지이자 조선 유학의 맥을 이어온 학문의 터,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배산임수의 명열입니다. 무봉산, 이름 그대로 봉황이 춤춘다는 뜻입니다. 그 산 아래에는 진이향교가 자리하고 있죠. 이곳은 조선시대에 진이현 읍치가 있던 곳으로 현재 진이면사무소가 있던 자리가 바로 옛 관아터입니다. 또한 진이초등학교에는 조선시대 객사가 있었고 이 일대는 관청과 항교가 함께 자리한 교육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한 고을에 하나의 향교를 세우는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동, 교촌이라는 지명에는 대부분 향교가 있었죠. 향교는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뉩니다. 성현에게 제사를 지는 배향 공간과 학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입니다. 배향 공간의 중심은 대성전입니다. 공자를 비롯해 유학의 맥을 잇는 사성, 안자, 증자, 자사, 맹자, 그리고 송나라의 육현, 주돈이, 정호, 정희, 소옹, 장제, 주희, 우리나라의 18현,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갱필, 조광조, 이황, 이희, 송시열, 박세채, 김장생, 김집 등의 일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처럼 향교는 조선의 정신적 뿌리, 선현의 도덕을 계승하는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배향의 공간이 죽은 성현을 기리는 곳이라면 명륜당은 살아있는 학문이 숨쉬던 곳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밝힌다는 뜻을 가진 명륜당은 풍수적으로도 대성전보다 한층 낮은 곳에 자리합니다. 이는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으로 구분하고 성향과 학생의 위계를 명확히 합니다. 명륜당 중앙은 학생들이 공부하던 대청이며 양쪽 곤돌방은 교수와 훈도의 거처였습니다. 또한 좌우에는 동제와 서제가 있었는데 동제는 양반 자제들이, 서제는 서울과 평민 출신 학생들이 머물렀습니다. 진이항교는 한남 정맥의 줄기인 부하산에서 갈라진 맥이 남쪽으로 흘러 무봉산을 세우고 진이천을 만나 산진처에 자리한 곳입니다. 이 항교는 진이천이 감싸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며 자촉령 500호가 가까이에서 항교를 감싸하는 형세를 이룹니다. 정면의 안산은 진이천 건너편의 태봉산으로 정상이 한일자 모양으로 평평합니다. 이런 산세를 일자문성이라 하여 글 잘하는 사람이 난다고 전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조선의 명어사 박문수가 바로 이 진이면 봉남리 출신입니다. 멀리서 향교를 보면 진이천과 들판이 향교를 감싸며 마치 개가 먹이를 집어삼키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복형이라 부르는데 개의 등딱지는 갑옷을 상징하고 과거 시험의 최고 등급인 갑과와 같은 발음을 가집니다. 또 개는 옆으로 걷죠. 그래서 예로부터 횡행개사라 하여 임금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강직한 선비를 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이항교는 선비의 기운이 살아 숨쉬는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교육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도덕과 인격을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교는 언제나 고을의 가장 좋은 터, 풍수적으로도 생기가 머무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무봉산의 생기, 진이천의 맑은 물, 그리고 선비의 정신이 깃든 진이항교, 이곳은 풍수와 교육이 만난 조선의 진정한 배움의 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이항교는 어떤 지형적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월드풍수의 지형학 박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고! 그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하면은 50만 자를 알아야 돼요, 한자를. 50만 자를 다 정통하고 있어야 그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관아하고 객사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아에서 얘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과거 국제자가 나오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과거 시험 봤을 때 3년에 33명을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3년에 33등 안에 들려면은 천재 중에 천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해서 성균관으로 가잖아, 그죠? 성균관으로 갔다 고우에 규장각 여러 가지 또 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장을 다 섭렵을 해야 대제학이 되는 거예요. 대제학은 성균관, 예문관, 홍문관 여기 다 수장을 거쳐야지 대제학이 돼요. 근데 그 대제학이 된 사람 중에 최연소 대제학 아시는 분? 오성과 한음 중에서 한음, 이덕형. 이덕현. 이덕형이 32살에 그게 됐어요. 그 대제학이 되면은 권한이 뭐가 주어지냐면 지금 현대로 하면 우리 교육부 장관 정도 되는 거지만 차기 임금의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분이. 이제 다음에 왕 될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년이 없어. 그 대제학이. 그래서 한 집안에 그 대제학이 나오는데 한 집안에서 6문 나온 가문이 딱 2가문 있어요. 그 이석형 이 후손이 6명 나왔고요. 그 김장생 가문에서 6분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그 18년 하셨잖아요. 한 집안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들어간 사람 아까 봤어요, 이름에? 그 제가 프린트 나눠준 거예요. 한 집안에 2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김장생하고 김집하고. 그러니까 김장생의 둘째 아들이 김집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그렇게 둘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고. 근데 그 김장생 후손 9아들 중에서 4명은 정실 부인에서 낳고 5분은 후실 부인한테 낳았어요. 그 5 자제분도 다 그 진사시험 같은 건 다 합격하시고 우리 그 궁궐도를 그리신 분이 그 5째 아들이에요. 서자 출신이시고요. 그 첫째 아들은 김은이라고 해서 그분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둘째 김집이 김장생의 가장 큰 역할을 했고 3번째 아들이 김반이에요. 근데 그 9아들 중에서 김반의 후손에서만 6명의 대제학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 김반, 김익겸이 아들인데 먼저 죽었어요. 김반의 아들이.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그 김상용 선생님하고 강화도에서 성이 함락됐을 때 화약 싸놓고 거기서 자결을 하신 거지.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김집하고 김장생하고 2분이 그 18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장생 그 집안에 가면 아직도 날마다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저 후손들은 저 쥐가 뭐냐면은 불천위 쥐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종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근데 많지 않아요. 차만 한 잔 같이 가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야, 사당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서 종부가 그거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의 위기가 다 왔어요. 그 집안에 가니까 그 종부님은 바깥에 계시다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걸 이어받았는데 이제 우리 윗대 또는 애들 많이 못 낳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묘지 관리는 자연적으로 국가에서 해주고 지방에서 다 해주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인 통제 바깥이라 이거지. 근데 수백 년 동안 해온 건데 우리 며느리도 지금은 내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자연적으로 지금 할 거다 이거지. 근데 2분 다 의사세요. 아들도 의사, 부인도 의사. 근데 장손이야. 애가 하나라. 그 향교하고 대성전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살짝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어요, 저게. 똑같이 일렬로 이렇게 배치를 안 했어요. 여기 강학 공간하고 그 제사를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하고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일렬로 똑바로 놓은 게 아니라 저게 틀어진 각도를 보면은 거의 7.5도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루다가 명륜당하고 대성전에 있을 때 얘를 제대로 복원했냐 안 했냐 확인하는 방법은 저게 틀어져 있어야 돼요. 우측으로. 상하로 있는 경우에 좌우측으로 돼 있다고 아까 우리 해설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좌우로 돼 있을 때는 우측계 위로 올라가 있어요. 7.5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살짝 올라가 있어요. 살짝. 그래서 여기서 성하고 속의 구분은 저 각도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있는 내 강압 공간하고 성의 공간하고 구분은 이걸로 틀어놓은 거예요. 똑바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기서도 또 만약에 문이 이쪽 옆으로 나 있다라고 하면 이 앞에하고 저 앞에 도로하고 7.5도 또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기 전에 저 관하하고 객사에서도 들어가는 출입문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7.5도.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그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풍수가 우리 중국에서 왔고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일본에 가면 오키나와에 가면 수리성이라는 데가 있어. 그 정청하고 문하고 정확하게 7.5도 틀어놨어요. 근데 거기는 물이 이걸 정면으로 해놓으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후손들이 가난하게 된다라고 해서 7.5도를 틀어놓은 거고 판교는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7.5도를 틀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세속의 공간이고 저 위에는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그 성속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상하로 있을 때. 좌우로 있을 때도 성의 공간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살짝. 세속의 공간은 내려와 있고.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특이한 거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